네. 뭐 샘퍼스는 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초음파로 쓰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한 2천여 군데에서 쓰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뭐 아카데미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팅샵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그다음에 연구소, 대학교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데이터 이렇게 본 거에 보면 이 색깔이 이제 나올 거예요. 어떤 거는 녹색으로 나왔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나왔고, 어떤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왔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샘퍼스에서 한 과거 한 10년 동안 그 선수들 데이터들 한 150명을 계속 누적을 한 거예요. 같은 거리, 같은 그린 스피드에서 누적을 해가지고 그 누적한 그 150명 중에 상위 한 50명의 평균이 그 값이 근사하면은 녹색이에요. 그럼 자기가 데이터에서 녹색 정도 되면은 모집단이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상위 한 15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68%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면 이제 그 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색깔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이제 리포트를 했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 값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통계치를 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리포트를 제가 이따 드릴 텐데, 이렇게 리포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7개 층계 개수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이 나오죠. 예. 색깔이 보시면, 예. 색깔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몇 번째를 미스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값이에요. 여기 67% 정도 됐고, 이건 18% 됐으니까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맨 밑에 보면 회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회색이 이제 어떤 분포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한 150명 중에 100명의 선수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회색 분포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선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많이 모여져 있으면 아주 퍼팅의 일관성도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이제 앞으로 데이터 넘어가는데 쭉쭉쭉 쉽게 넘어갔을 겁니다. 이거 리포트 서머리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텐던시라고 나와 있죠. 여기 90.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텐던시는 뭐냐면 어떤 거를 우리가 요인으로 묶었냐면은 퍼팅을 했을 때 에이밍, 페이스, 스팟, 그다음에 로테이션, 패스, 요걸 묶은 거예요. 요 항목들을 5개를 한 묶어서 이렇게 평가를 내봤는데, 요게 이제 거의 보면은 이제 방향성과 관련된 요인 항목들이죠. 지금 5개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여기 타이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리포트 제가 이따 출력해서 드리는 거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스윙의 시간이라든지 임팩트 타이밍이라든지 리듬이라고 요거를 이제 묶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거리감과 관련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일관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퍼팅을 평가할 때 보시면 요게 텐던스가 25%, 그다음에 타이밍이 25%, 그다음에 일관성이 50%. 예, 이렇게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성과 연관된 것, 텐던시에서 각 세부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서머리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네. 이건 타이밍에 관련돼서 어떤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지 거기에 보여주는 거죠. 이 타이밍의 어떤 리듬에 대한 계산하는 공식도 제가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 점수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도 일관성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여기 데이터에서는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샵에서도 한번 가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에이밍, 3도 정도 열어서 오픈한다고 하는데 임팩트 순간에는 빵빵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은 높지만 이 에이밍 자체가 3도 정도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수들의 150명 중에 한 명도 3도 열려서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고요. 네. 예. 셋업할 때 3도. 그렇죠. 네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 레벨을 할 때 다 설명을 드리는. 크다는 얘기네. 예. 그래서 블레이드 쓰는 거죠. 블레이드 네. 예. 예.
해보시면 되고. 근데 전반적인 퍼터가 아까 우리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25%, 50%를 매기는 거예요. 리포트 할 때도 이제 이걸로 다 보셨다고 저기 하시면 되고요. 제가 샘플 데이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러피언 투어 중에 일관성이 아주 높은 사람의 샘플을 여기다 보여준 거예요. 예, 예. 그 소프트웨어 중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평균 어떻게 됐습니까? 0.8도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페이스 어드레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가 회색 스펙트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50명 중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100명, 이 데이터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의 색깔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개 쳤어요? 지금 9개 쳤네요. 그죠? 네. 9개 친 선의 색깔이 다 어떻게 됐어요? 조밀하게 나와 있죠. 예. 아주 되게 잘 나온 거죠. 네.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페이스 체인지라고 있습니다. 이거 리포트에도 다 나올 텐데 페이스 체인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처음에는 에이밍은 0.8도 오픈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페이스 체인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0.8도 클로즈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오픈이라는 게 예. 여기서 끝에가 페이스가 이렇게 이 끝에가 열리는 거예요. 그 0.8도 예, 그렇죠. 네, 예. 우리가 에이밍을 할 때 0.8도 오픈돼서 했는데 여기에서 페이스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은 0.8도 다시 닫혀졌어요. 예, 그렇죠. 그럼 임팩트 순간에는 빵빵이죠. 예, 거의 이제 여기 소수점으로 나왔으니까 임팩트 순간에 빵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체인지도 어떤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패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예, 잠시만요. 패스도 일정하게 갖고, 그죠? 네. 예, 일정하게 갖고, 그 다음에 볼 방향이 이제 이렇게 쳤을 때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죠. 예, 0.1도. 거의 이제, 거의 이제 일직선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값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네. 만약에 프로가 이거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네. 그런 습관을 이걸 데이터로 측정해서 나온 값인데 네. 거꾸로 역으로 네. 이걸 보고서 그대로 계속 기계 맞게 하면 연습하겠죠. 반대로 돼도 네,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트레이닝 모드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의 트레이닝 모드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팟 한번 볼까요? 스팟도 보시면 이제 가운데 다 맞았고, 네. 그다음에 여기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 우리가 이제 샘퍼 여기 레버런 교육할 때 보면 가운데서부터 약간 위쪽에 맞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2mm 정도 됩니다. 예. 완전 센터에서 위쪽에 맞고 2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약간 당구로 얘기하면 약간 오시성으로 네,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이제 라이 앵글하고 그 라이즈 앵글하고 약간의 이제 거기에 이제 변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보면 이제 그 토우 다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토우 다운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런치 앵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퍼터 헤드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지나갈 때 최저점이에요. 예, 최저점.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공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 갖고 보여주는 거죠. 공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최저점이 지나서 공 하나 정도 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라이즈 앵글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3.5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제 라이즈 앵글이 평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도에서 4도 정도 돼 있잖아요. 라이즈 앵글. 선수들의 평균치가 요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요. 이게 4도로 돼 있으면 라이즈 앵글이 보통 7도에서 맞겠네요. 그거는 나중에 여기에 이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딜로프 됐냐, 어들로프 됐냐. 그거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 보면 이제 어들로프트 돼 있다고 했는데, 요거 딜로프트 값하고 이거랑 같이 봐서 이제 실제 이펙티드 로프트가 몇 도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죠. 단순히 수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 지금 최저점이요. 네. 어디에서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아까도 이렇게 보면 이제 거리하고 있지만 어디가 최저점이라고 봐야 되나? 공 있으면 여기 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공 있는 위치에서 공 하나 정도
그래서 요게 한 1인치 정도 가면은 1인치 정도, 1인치 여기서 이게 만약 0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1인치 정도 가면은 이제 여기 수치로 보면 약 한 1도 정도가 라이즈 앵글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샷 할 때는 네. 여기서 어떤 최저점이라 그러면 여기 딱 나오는데 네. 요거 퍼트 할 때 딱 해서 어디서 내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네. 어딘지를 알아야지 어디서 이렇게 딱 내려가고. 네, 네. 근데 공 하나예요. 예, 공 하나 정도 되면 한 2도에서 4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까 프로님 아까 최저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거의 공에 있었죠. 찍혀 맞는 거예요. 예, 찍혀 맞는 거죠. 예, 이제 이따 친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 됐습니다. 네. 여기에 샘플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다른 것도.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이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리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리듬이 이제 2.23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보시 백스윙의 시간이 729 이제 절대값이 1초로 1000으로 나눈 거예요. 예. 그럼 729를 뭘로 나눠요? 여기 326으로 나누면 이 숫자가 딱 나옵니다. 예, 예. 나중에 리포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임팩트 타이밍은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디에 여기 백스윙 서서 팔로우까지 했을 때 어느 위치였냐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백스윙의 비율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속이죠, 가속. 예.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제 이게 진자 운동으로 쳐야 되는지 아니면 감속을 해서 쳐야 되는지 때려야 되는지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정도 기울기. 이게 이제 기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약간 좀 히터죠. 때리는 걸로 하는 거고, 이렇게 이 기울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약간 부드럽게 치는 거죠. 네. 이게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속이 감속이 되는 거죠. 150명 했는데 내려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것도 샘플도 제가 뒤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10cm 안에서 움직임. 요걸로 나중에 어떤 걸 보냐면은 아까 그 프로님 아까 헤드가 어떤 타입이 좋다 그랬죠? 말렛이요. 네. 요걸로 여기에 접근 각도를 보고 이 사람의 헤드가 말렛이 좋은지 블레이드가 좋은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쭉 볼 겁니다. 네. 예. 패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일정하게 끝났죠, 이쪽에도. 그죠? 이쪽에 여기 보면 이제 검정색 점이 다 공의 위치예요. 네. 이게 이제 백스트로크고 이게 이제 포워드 스트로크죠. 그래서 이걸로 봐서 이제 백스윙의 비율이 나오죠. 그죠? 네, 백스윙의 비율이 나오죠. 선수들 보통 이제 예전에는 0.4, 그러니까 4대 6으로 쳤는데 제가 아카데미 돌아다니면서 요새 치는 거는 다 5대 5 쳐요. 또 여자분들 더 빠른 경우는 어떤 경우는 5.5대 4.5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린이 점점 때리면 더 뽑으러 아니 이게 백스윙 더 크게 더 부드럽게 친다는 거예요. 그린이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요새는 아카데미 이렇게 해보면 이게 한 0.5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0.5 정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런치 모니터에서 나오는 페이스 투 패스죠. 패스의 경로에 따라서 페이스 앵글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걸로 가지고 이제 뭘 보냐면은 우리 퍼터 헤드의 밸런스를 보는 거죠. 내가 페이스 밸런스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30도 정도 토행 값을 줘야 되는지 60도 정도 토행 값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벗이죠. 공의 위치 퍼팅했을 때 이쪽에 나와 있는 이게 많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그걸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퍼트 플레인이죠. 이 샤프트 플레인하고 퍼터 헤드의 샤프트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 컴페티던스 프로파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건 다 일관성이죠. 그죠? 일관성이 다 되게 높죠. 이거는 이제 각 항목별로 값이에요. 제가 이거 시간 되면 제가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이 값이 빨갛더라도 여기에 일관성이 높으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샘퍼스에서 만들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샘퍼스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보십시오. 로보시안 에이밍입니다. 예. 예. 로보시안 에이밍. 예. 무한대로 친 것 같아요. 몇 개로 쳤는지 개수가 포함이 안 되지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리포트를 한번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모여 있죠. 네. 예. 로봇입니다. 로봇이 한 거고요. 네. 값도 충분히 더 올라. 이거 기기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건 임팩트 순간의 각도예요. 네. 예, 임팩트 순간의 각도를 쭉 이렇게 보여준 거고, 예, 이건 패스를 보여준 거고요. 네. 어디에 맞았는지. 예, 예, 예. 이건 어쨌거나 이건 약간 뭐 인간이면 이게 좀 약간 좀 내려오는데 기계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고 다 같은 위치에 맞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저 세타보다는 살짝 윗부분이 가장 좋은 스팟.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 가운데서보다 약간 위쪽에 선수들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그 정도의 다 평균이 다 수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서부터 약간 위쪽,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 네. 예.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카데미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건데, 이게 이제 에이밍, 디렉션, 페이스 체인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페이스 앤 임팩트 순간의 각도가, 임팩트 순간에 얘가 열렸냐 닫혔냐, 그 다음에 우리가 패스 앤 임팩트, 내가 아웃 인 쳤냐 인 아웃 쳤냐, 이게 런치 모니터에도 똑같아요. 이게 83대 17. 그 다음에 뭐 9대 1 정도 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볼 디렉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처음 발사각이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임팩트 순간의 각도가 80% 거의. 예. 그죠? 그 다음에 패스가 한 17% 정도 좌우한다는 거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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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아웃 치시는 것보다는 아웃이 훨씬 많죠. 네. 요거는, 네. 한번 볼까요? 한 선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JNGK 아카데미인가 거기 가서 했었는데 측정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해봤어요. 나는 에이밍이 좀 안 좋아서 쇼퍼팅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해봤거든요. 몇 번을 해봐서 쳐봤는데 이분은 에이밍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근데 결과는 임팩트 순간에 열려만 있더라고요. 예, 반대로 생각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을 할 때는 인터뷰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예, 지금 샘플로 해놨고요.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임팩트 순간에 1.5도. 이렇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0에서 0.3도 정도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예, 1.5도는 많이 열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예, 스팟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게 스팟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 다운 맞았어요. 이건 이제 예,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공하고 그 내 스탠스하고 폭을 보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샤프트의 길이를 보든지, 예. 그걸 같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이건 라이각의 문제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예. 그 같이 봐야 되는, 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라이각도 봐야 되는. 그게 이제 내가 라이각이 맞았는데 어드레스 할 때 이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이게 이제 스팟 여기 이게 딱 나와 있는 평균 값이에요 보면, 네. 좌우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m고 가운데서부터 한 5mm 정도 위에 맞았다는 거죠. 네. 예.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백스윙 비율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0.4라고 했는데 실제로 치는 건 이제 0.5 정도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거의 5대 5로 치잖아요. 예, 예. 5대 5로 치니까 이렇게 숫자가 0.5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도 아카데미 쳤는데 이거 예, 안 좋은 거죠.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중학교 한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솔트베이에서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선수를 이렇게 해봤는데 예, 한 얼마 정도 쳤는지 물어봤는데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딱 이거 보여주더니 아 내가 이렇게 쳤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때 딱 보더니 아 이렇게 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딱 갖고 와서. 원장님은 이걸 누르러 봤을 때 이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찍고 나서 그걸 알게 됐나요?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걔 하는 거를 이제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쳐라고는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수치상으로 이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이제 못 본 거죠.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너무 이게 이 팔로우가 좀
길게 나오는구나라고 해서 보여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이걸 데이터를 보고 받아들이면 이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원장님은 뭐 알고 있었겠죠. 모르는 건 아니고 1년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네.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자신을 못하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맨날 보는 패턴인데. 네. 그럼 이런 걸 교정하려면은 뭐 백스트로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고 팔로우를 좀 작게 하고. 네. 오디오로 잡으면 네. 바로 잡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스팟의 문제도 아니고 에이밍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이 길이에 대한 문제니까. 네. 예, 현장에서 바로 이거는 딱 보여주고 저걸로 해가지고 그 트레이닝 모드로 몇 개만 쳐봐도 내가 피드백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트레이닝 모드로 해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저게 길이도 길지만 감속이 된다는 얘기죠? 속도는 여기에는 나오진 않아요. 네. 예. 길이가?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또 패턴인데, 예, 아우디인으로 많이 친 거죠. 예, 예, 아우디인으로 이것도 길지만 일단 아우디인으로 많이 쳤었어요. 네, 예, 예, 뭐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카데미에서 제가 한 거고요. 네, 예, 요거 로우 포인터 이제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뭐 비교적 괜찮죠. 네, 비교적 괜찮죠. 근데 이렇게 치시는 분도 계셨어요. KPG 프로님이셨습니다. 프로가? 네, 네. 그러면 퍼터가 나는 원래 이렇게 쳐라고 해서 치시더라고요. 그분이 퍼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아니면 예, 잘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이터들은 다 괜찮았었어요. 비교적. 네. 괜찮았어요. 네. 근데 로우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의 위치에 거의 아이언 치듯이 이렇게 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여기네. 예. 이 정도, 아까 프로님은 이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네. 거의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근접을 했었지, 네. 여기에 공에서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었어요. 네. 저게 잘 된다면은 예, 네. 근데 그분은 이거 하기 전에 벌써 얘기하기를 나는 많이 눌러쳐라고 했는데 실제 눌러치는 게 여기 4.7도 정도 딜로프트 된 거죠. 예. 예. 두세 번을 체크를 해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일관성의 문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이거를 바로 뭐 이게 예, 보여주고 그다음 거는 이제 다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프로님은 로프트 앵글이 기존에 체크할 때 뭐 5도, 6도 이렇게 좀 더 크거나 아닙니다. 네, 원래 그냥 3도짜리, 예, 3도짜리, 예, 그걸 치고 있는데 로프트를 4.7도 딜로프트 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에 0에서 1도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4도 정도 많이 눌러 치는 거죠. 네. 또 7도를 누르지. 만약에 이렇게 쳤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 여기에는 이제 뉴트럴이라고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 백스핀에 걸릴 확률이 많이 이런 패턴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렇지만 퍼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예, 문제하는 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실물로 봤을 때 공이 뭐 튕기거나 뭐 예. 아까 그런 거를 아까 카메라를 찍어보면 아는 거죠. 우리가 반공 있었잖아요. 저기 색깔 받는 거. 그걸로 해서 요새 핸드폰 좋으니까 예, 그냥 그 하이프레임으로 찍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건 가속 곡선. 이거 예, 쭉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보여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까맣게 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리포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까맣게 요 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팩트 지점이에요. 네. 데이터에서 임팩트 지점에서 여기 이제 가속이 쭉 나와서 요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공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니까 네. 최저점에서 이렇게 속도가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15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습니까? 예, 예.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제가 돌아다니 보면은 네. 이렇게 치면 가끔씩 나와요. 고양 CC 가서 이 학생 해봤거든요. 다른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주 임팩트 순간 가기 전에 벌써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예. 예. 2번을 했는데 2번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10몇 개를 쳤는데 똑같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딱 보더니 너는 빠른 그린에 적응해야 되니까 빨리 미국 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예,
여기에 스피드 일관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손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예. 손으로 이제 임팩트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 원장님 팁이라고 하는 게 저기 약간 조금가요? 그렇게 설명 현장에서 얘기해 주더라고. 실제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해 주더라고. 다른 그릴에 가서 하라고? 네. 저런 버튼 네, 네, 예. 감속하니까? 네. 예,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죠, 그죠? 예, 이건 딱 때리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느린 그린에서는 이렇게 치는 패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린이 네. 그뭐 2점대 초중반 네, 전부 다 저렇게 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요 정도 한 30도 정도, 예, 거기까지가 거의 100%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 이제 봤을 때 평균 함정이라고 해서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봤을 때 와 에이밍 되게 잘하네 하는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아까 저기 그 타이밍에 관련돼서 이제 그 공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697을 346 나누면 이 숫자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네. 이건 사장님이 더 많이 하실 텐데. 예. 뭐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로만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예. 이걸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에이밍 이걸 봤을 때, 예. 서머리를 봤을 때 이제 이 여기에 텐던시, 타이밍, 일관성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은 뭘 해줘야 되는지. 예. 일단은 먼저 일관성을 높게끔 먼저 올려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하나 봐가지고 이것만 하나 봐서 어떤 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먼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저기 실수죠. 이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아웃인친 거죠. 예, 그죠? 네, 아웃인친 거고 여기 페이스 앵글 자체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게 83%에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4.5도 정도 아웃인친 거잖아요. 이 패스가 너무 과도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에이밍 자체가 0.3도, 그러니까 임팩트 중간에 0.3도 오픈됐잖아요. 예, 아까 이게 83대 17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의 4대 1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아웃이 치더라도 거의 볼 방향성은 약간 이 짧은 거리에는 일직선으로 가도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같이 한번 보여주는 거고. 네. 구제의 경우에는 그 선수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페이스 앵글이 0.3도 일관되게 나오면 문제 삼을 패스를 패스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거를 하기. 저게 예. 합격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드 스핀 먹잖아.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짧은 거리. 짧은 거는 예, 예, 용거리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연습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연습 방법이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의 위치가 다 왔다 갔다 맞죠. 예. 이거 저희가 보면 이제 스티어링이라고 여기 샘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의 위치가 다 중구난방으로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패스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치고 나서 쭉 이렇게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의 움직임이 많이 했다는 거죠. 손으로 막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손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립을 추천해 주는 게 좋죠. 예, 예. 샘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손을 많이 쓰면은 전보 그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네, 예. 예, 여기도 보면 임팩트 스팟에서 여기 보면 임팩트 스팟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아까 그래프 상을 보면 이게 보면 뭐냐면 페이스 앵글이 일정한 이 시점에서 일정한 각도로 가서 일정하게 끝나야 되는데 손을 쓰게 되면 어떨 때는 각도에 이게 변화가 많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 그래프에 이 폭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도 이제 그립 자체를 좀 더 두꺼운 걸 해줘야 된다는 거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건 패스죠. 패스. 공 맞았는데 위치가 앞쪽에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패스는 스팟은 이 패스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패스랑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카메라로 한번 찍어주든지 이거는 국내에서 몇 개 없는 저 샌밸런스인데 이거는 최정 원장님께서 이거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딱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공을 저기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팟에 문제가 있으면 패스, 그러니까 퍼터 패스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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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과도하게 땅 때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예. 이걸 이제 샘플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 땅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속 곡선이 다 벌어져 있는 거죠. 이쪽에 보면 곡선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예. 이따가 제가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여기 쪽으로 이동할 때 치신 데이터들 다 출력을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땅 때린다는 게, 네. 땅 때린다는 게 속도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요건 짧게 여기 뻥 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네. 아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네. 그러면 이 그래프 이걸 뭐 어떤 걸 나타내? 이 기울기죠. 이게 보면 여기서부터 요 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가, 속력의 가속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탕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자 운동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쳤다라는 건 손으로 내가 속도를 때렸다는 거죠. 예, 요건 이제 에이밍에 관련된 거. 보통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0.4도 정도. 에이밍 자체 평균치가 0.4도, 0.14도 돼 있습니다. 평균이 이렇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인 예죠. 뭐 많이 에이밍을 오픈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했을 때 같이 보는 거죠. 네. 이거는 프로님이 더 많이 하시잖아요. 입스 어떤 사람, 네, 예. 실제로 인터뷰 현장에서 많이 보시지 않나요? 이거 퍼팅 입스 오셨던 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래요? 네. 샷에 대한 샷에 대한 입스. 이게 퍼터 입스 온 사람이 친 데이터예요. 예, 예. 아까 우리 일관성이 있는 거는 여기 보면 페이스 로테이션 앵글이 아주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습니다. 이게 다 모여져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이 닫히는 과정에서도 열리고 닫히고 했다는 거죠. 네. 그 입수 온 사람들의 또 패턴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실제 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리는 없어. 아까 제가 한 거는 이거는 극단적인 걸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 입수라고 하는 의미가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병이 장이잖아요. 순간 자기 장애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뇌를 통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탁 자기 모르게 막 네. 틱장애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한 2월 달에 그 KPGA 세미나 때 그때 한 100명 정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측정해가지고 잠깐 이제 요 데이터를 설명을 해드리고 요걸 입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입수를 지금 정말로 퍼팅해서 입수가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명이 손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퍼터가 좌우로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립의 악력이 좀 떨어지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불수의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력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손이 이제 떨어서 해. 그립을 잡지 않고 이렇게 퍼터를 잡지 않아도 이렇게 그러면 떨린다는 증상이 예, 있나요? 예. 퍼터를 잡았을 때 그런 현상이 잡았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동작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할 때 나오는 거죠. 네, 스윙할 때는 큰 네, 문제가 네, 없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일정하게 이거 지금 코치 말씀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로테이션의 비율이 로테이션의 비율이 여기가 이제 백스윙 할 때는 되고 여기 이 탑 오브 백스윙 TOB가 여기서부터 임팩트 갈 때 이게 많이 흔들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립을 잡았을 때. 네. 너무 이 헤드 무게를 많이 느끼려면 그립을 많이 손을 빼면 네. 많이 흔들리는 선수들이 네. 입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저거는 이제 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 저게 아마 덜 벌어지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갔겠죠. 근데 저거는 더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진 거니까. 네.
그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그냥 전보 그립 써라.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이거는 뭐냐면 그 KLPGA 선수를 두 개를 측정해 본 거예요. 예. 하나는 이븐롤 퍼터를 하고 하나는 캘로웨이를 친 거예요. 네. 이걸 해봤는데 제가 그때 가서 본 게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사실은. 네. 캘로웨이하고 이븐롤. 그래서 제가 이거 샘플로 해드린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결과치가 확 틀리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퍼터가 좋아 이렇게 지금 설명해드리겠는데 두 개를 쳐보니까 이게 지금 16시 28분에 친 거고 16시 18분에 친 거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10분 차이예요. 10분 차이. 먼저 친 게 캘로웨이예요. 나중에 친 게 이븐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패스는 근데 이거 좋다 나쁘다 너무 데이터가 다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치로 보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니 근데 패스 임팩트가 훨씬 더 캘러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스팟이죠. 네, 네. 네. 이걸 스팟도 보면 이제 큰 차이가 없이 나온 거죠. 이걸 봤을 때는 거의 위치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예. 예. 가속 아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가속도가 일정하고 이것도 벌어짐 정도가 거의 뭐 아까 보인 것 같은 경우는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 같은 위치에 같은 비율로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퍼터를 두 개를 쳐봐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걸 보여주는. 아까 저기 따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쳤을 때는 차이는. 익숙한 게 사실 그렇죠, 네. 그게 좋은 결과가 예. 그래서 결국 이 프로님은 이게 데이터는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그냥 나는 이븐롤이 좋아 그래서 이븐롤을 그냥 가셨어요. 네. 예. 예. 데이터도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뭐 아까 설명드린 것지만 이건 헤드 타입에서 이제 말렛을 추천해 주는 거죠. 요 기준은 요거 제가 출력 다 해드릴 거예요. 이따 나온 거. 예. 그냥 알고 계시면 여기 10cm 전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오는 요 각도가 여기가 임팩트가 10cm 전이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 각도가 한 3도, 2도, 1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3도 여기서부터 여기가 오는 각도가 3도 정도 오면은 블레이드 타입을 추천해주고, 네. 1에서 2도 정도 사이 있다라고 하시면 말렛을 추천해주고, 네. 그다음에 0에서 1도라고 하면은 거의 스퀘어 타입을 추천해준다라고. 그럼 요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네모난 것들, 헤드 자체가 네모난 것들. 네. 예. 네, 그럼 뭐 샘플로 제가 해드린 거고, 네. 여기에 보면 헤드 타입을 이제 스퀘어 타입 같은 경우는 요 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깜장색 선이 여기 있죠. 근데 여기 보면 1도. 예. 여기서 10cm 전에 여기 오는 게 1도. 네. 네. 근데 이쪽 거는 1.8도. 여기는 2.8도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근데 아까 우리 밖으로는 아까 블레이드를 가지고 와서 치셨는데 한 2도 정도 나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말렛을 추천해 준 거고. 네. 요건 이제 페이스 밸런스하고 저 토행 값이 이렇게 뭐 샘플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요것도 보시면 이제 페이스 밸런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토행 값을 주는지 그걸 보여드린. 아까 프로님 같은 경우는 30에서 45도 정도 나왔죠, 말렛에. 예. 그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로프트. 이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들 로프트 됐냐, 딜 로프트 됐냐 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건 라이. 그 라이를 몇 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봤을 때 여기 2.6도 토 다운이니까, 네. 여기 보면 액츄얼 라이가 한 70대에서 71도라고 하면 라이 값을 세워준다는 거죠. 네. 네. 뭐 그립은 더 잘하시고 여기 보시면 네. 예. 아까 이 패턴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입수 나왔던 분들은 여기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노말 그립 써야 된다는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을 예. 세 번째 자 로프트에 대한 값을 네. 네. 요거에 대한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값을 한 2도로 넣은 거예요, 지금. 예. 초기 값을 2도로 넣었는데 여기에 샤프트 앵글이 0.5도 어들 로프트 치고 라이즈 앵글이 지금 3.5도 요렇게 했을 때 요걸 다 적용을 하니까
로프트를 한 1도 정도, 2도 정도는 해준다는 거죠. 1도에서 조금 더 낮춰줘야지 예, 탑스핀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럼 최종 로프트는 한 1.2도에 예, 네. 해줘야 예. 적합성. 근데 디지타이저로 하는 샵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네, 예. 그렇게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치고 있는 로프트 이분로 같은 경우가 2도 정도 되니까 네. 그 반드시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걸 할 때는. 네. 네. 이거 라이 값이고, 네, 예. 그립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 미드 사이즈. 아까 여기는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다 모여져 있는 거죠. 이건 손을 많이 안 썼다는 거고, 네. 중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벌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샵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두꺼운 그립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그립 선택할 때 손에 잘 들어와서 뭐 느낌을 잡는다 그런 선택보다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필링과 다른 네. 데이터 값으로 그립을 선택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프 그립이 편해라고 하는 분들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그 노멀 그립을 쓰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데이터 보면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좀 얻고자 내가 실수하고 했을 때 그런 거 이제 느낌으로 좀 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관성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필 플레이어라고 돼 있거든요. 아주 감각적으로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노멀 그립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는 내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네. 예. 예. 그냥 샘플에서 그렇게 아예 이렇게 프레임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예. 필링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고. 네네. 진짜 얼마 안 된 분들은 정말 그립 네. 선택을 못하고 그럴 때는 네. 그때 약간 그런 걸 해주는 거거든요. 요 그립 타입, EGP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요 화면 나오는 게 이 저희 샘플의 그냥 프로그램에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레귤러 그립이라고 돼 있어. 여기 선 자체가 어떻게 돼서 많이 묶여져 있죠. 예. 이거는 조금 더 벌어져 있죠. 이제 이건 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랬을 때는 이거는 두꺼운 거나 헤비 그립, 이건 미드 사이즈 그립, 이건 노멀 그립 써도 된다는 거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 일자형 퍼터를 쓰는 사람들이 네. 이 붉은 그립을 꼈을 때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아까 네. 2도, 3도에 예. 로테이션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자형 퍼터는 절대 그립을 그렇죠. 껴버리면 완전 마이너스다. 그건 사장님이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러니까 블레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급이 되시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천해 준다라고 해서 이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샵에서는. 네. 이걸로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준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요게 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카데미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먼저 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데이터는 저도 이제 런치 모니터를 많이 해봤고 그랬지만 네,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절대값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프로님 같이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1이라는 거를 데이터가 있으면 1을 더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